야담상회를 찾아주신 마님들과 선비님들 감사드리옵니다. 야담상회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서산 너머로 니엇니엇 해가 기울어가는 초저녁 고향으로 돌아온 서대감의 기와집 마당에는 벌써부터 땅거미가 스멀스멀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세월의 두께가 고스란히 내려앉은 고졸한 기와집은 한때 종이품 참판의 위세를 담았던 곳이라기엔 소박하기 그지없었으나 대감의 강직한 성품처럼 단정하고 군더더기 없는 모습이었지요.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만이 간간히 부는 저녁바람에 몸을 맡겨 청명하게 맑은 소리를 낼 뿐 인적 드문 집안은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답니다. 일찍이 조정에서 높은 벼슬을 지냈던 서대감이었지만 올곧은 성정 탓에 권력의 부침 속에서 스스로 벼슬을 내려놓고 속절없이 낙향한 지도 벌써 여러 해가 흘렀습니다. 화려했던 지난날의 영화는 이제 빛바랜 기억으로만 남았으며 지금 그에게 남은 것은 부인과 사별한 후 홀로 키워온 아들 하나와 적막한 고택뿐이었지요. 아내가 세상을 등진 지도 어느덧 강산이 한번 변할 세월이 흘렀어요. 텅 빈 안채의 싸늘함은 시간이 흘러도 쉬이 가시지 않았으며 밤마다 깊은 외로움과 사별한 부인에 대한 그리움으로 뒤척이는 날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더구나 그는 벼슬에 있을 때나 낙향한 지금이나 청렴함을 미덕으로 삼아 사사로이 재물을 탐하지 않았던 터라 그의 살림살이는 전직 참판대감의 것이라기엔 너무도 빠듯했답니다. 사정이 이러니 홀로 지낸 시일이 쌓인 사내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그의 어깨에 내려앉은 스산한 기운뿐이었지요. 어느덧 지천명을 훌쩍 넘겨 50 중반에 이른 나이. 주변에서는 더러 재혼을 권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만 서대감은 그럴 때마다 손사래를 치며 염치 없는 일이라 여겼어요. 이 나이에 새로이 부인을 맞는다는 것이 어쩐지 부끄럽고 민망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속마음까지 그러했던 것은 아니었지요. 홀로 지내는 세월이 길어질수록 외로움은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녔고 풀리지 않는 번민의 밤잠을 설치는 날들이 늘어만 갔습니다. 잠 못 드는 밤이 길어지니 낮에는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피로가 가시지 않는 것은 당연지사. 그의 얼굴에는 수심이 깊어졌으며 눈밑은 퀭하니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한때 조정의 중신으로서 호령하던 기계는 간데없으며 이제는 그저 고독과 시름에 지친 늙은 사내의 모습만이 거울 속에 비칠 뿐이었지요. 그날도 서대감은 밀려드는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사랑채 돛돌에 걸터앉아 깜빡 졸음에 빠져들었습니다. 꿈결인지 현실인지 모를 어슴푸레한 의식 속에서 그는 문득 자신을 흔들어 깨우는 인기척을 느꼈어요.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리자 눈앞에는 뜻밖의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옛 친우 홍대감이었답니다. 낙향한 후 근동에 아는 이 하나 없어 적적했던 터에 옛벗의 방문은 가문 끝 단비처럼 반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신가? 홍승지 아니신가? 서대감은 저도 모르게 반가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허허, 서참판 오랜만이구려. 명색이 선비의 근간을 둔 반가의 귀인께서 대낮부터 이리 졸고 계시면 어쩐다는 말이신가? 혹 무슨 근심거리라도 있으신 겐가? 홍대감은 너털웃음을 지으며 서대감의 어깨를 툭 쳤답니다. 아니세, 그저 요사이 밤잠을 설쳐서 그러이. 자, 이럴 것이 아니라 어서 안으로 드시게나. 서대감은 멋쩍게 웃으며 친구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두 벗은 회포를 풀며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하지만 홍대감의 눈에는 친구 서대감의 얼굴에 들이운 깊은 그늘이 선연히 보였습니다. 예전의 총기와 활력은 희미해졌으며 고단함과 외로움만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듯 했지요. 친구의 안색을 살피던 홍대감은 안타까운 마음을 누르며 조심스레 사담을 건네기 시작했어요. 그저 노쇠한 두 명의 벗 사이에는 오랜 우정의 따스함과 함께
서대감을 걱정하는 홍대감의 염려 어린 눈빛만이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서대감의 모습을 마주한 그 이후로 홍대감은 벗의 외로움을 덜어주려는 듯 틈만 나면 서대감의 집을 찾았지요. 두 늙은 벗은 술잔을 기울이기도 하고 바둑을 두기도 하며 소일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홍대감의 노력에도 친우인 서대감의 모습은 날이 갈수록 수척해져만 갔어요.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늘어나니 낮에는 꾸벅꾸벅 조는 일이 잦았고 안색은 더욱 어두워만 졌습니다. 도대체가 끼니는 제대로 챙겨 먹기는 하는 것인지 또한 아들의 교육은 어찌하고 있는지 홍대감의 염려는 깊어만 갔습니다. 여보시게, 서참판. 나랑 잠깐 이야기 좀 나누시게나. 어느 날 마주 앉아 술잔을 나누던 홍대감이 보다 못해 입을 열었지요. 내 그간 자네를 쭉 지켜보았는데 대체 언제까지 이리 홀로 지낼 셈인가? 내 이런 말까진 하지 않으려 했네만 지금 자네의 꼬락서니를 좀 보시게나. 자네는 이제 예전에 그 조정을 호령하던 나이가 아닐세. 몸도 돌보아야 하고 하나뿐인 자식 녀석 앞길도 생각해야지. 상처한 지도 벌써 이리 오래되었으니 이제 그만 새로이 혼사를 고려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서대감은 들고 있던 술잔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친구의 진심 어린 걱정은 고마웠으나 마음 한편이 씁쓸했지요. 허허, 홍승지, 자네마저 그런 말을 하는가? 내 이미 50를 넘긴 지 오래일세. 이 나이에 어느 처자가 늙수그레한 호라비에게 시집을 오려 하겠는가? 자식 녀석 보기에도 민망한 일이네. 더는 그런 말 말게나. 그는 애써 태어난 척 손사래를 쳤지만 목소리 끝에는 체념과 쓸쓸함이 묻어났어요. 예전 같으면 호통이라도 쳤을 법한 강직한 성품도 세월과 고독 앞에 많이 무뎌진 듯 했지요. 하지만 홍대감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서대감 몰래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둔 터였지요. 여보게, 너무 그리 낙담만 할 일이 아닐세. 내 자네를 위해 받은 처자가 있다네. 아니, 나를 위해 받은 처자라니. 대체 그것이 무슨 말인가? 서대감의 눈이 잠시 커졌다가 이내 민망함과 자조의 빛으로 흐려졌어요. 설마 아니, 자네? 어허, 이 사람. 농담이 지나치시네 그려. 농담이라니 천만에 다름 아닌 옆마을 고생원대 교수 이야기네. 그 집이 대대로 과거 급제자가 없어 문벌은 우리만 못하지만 살림살이는 수천석을 헤아리는 부를 축적한 집안이지. 더구나 그 여식이 행실이 바르고 용모 또한 예쁘기로 소문이 자자하다네. 나이도 이제 겨우 혼기를 넘긴 20살 전후라 하니 자네에게는 조금 과분할지 모르겠으나 홍대감은 성품상 몹시도 무안해할 서대감의 눈치를 살피며 살짝 농을 곁들인 듯 분위기를 풀어나갔지요. 아니나 다를까 서대감은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생원대 규수에 또한 그 나이가 20이라. 허, 이보시게 홍승지. 내 처지가 어떤지 뻔히 알면서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그야말로 언감생심이라는 말을 아니할 수가 없겠구만. 내 어찌 감히 그런 어린 규수를 넘볼 수 있겠는가. 남의 집 귀한 여식에게 못하는 소리가 없으시구만. 당치도 않은 말은 그만하시게. 아니, 자네 처지가 어디가 어떻다고 이러시는가? 그리고 다른 대감들은 본처를 두고서도 그보다 어린 교수들을 잘만 첩으로들 들이고들 있음을 모르지 않을 터인데 아직도 그리 속절없이 자신을 낮추는가? 물론 고생원 집안에서도 내놓고 반기지는 않겠지. 허나 자네가 누군가? 한때 참판을 지낸 몸 아닌가? 거기에다 그 집안이 돈은 많아도 대대로 벼슬길이 막혀 늘 그것을 한스러워한다네. 그러니 자네 같은 명망 있는 이와 사돈을 맺는다면 가문의 격을 높일 절호의 기회라 여길 수도 있지 않겠는가? 어허, 아무리 그러한들. 그만, 쓸데없는 잔소리는 이제 마시게. 내게 다 생각이 있다네. 그러니 자네는 잠자코 내 말만 따르게 아시겠는가? 홍대감은 마치 제일인 양 팔을 걷어붙이며 서대감을 다독였습니다. 며칠 뒤 쇳불도 단김에 빼기로 소문난 성미의 홍대감은 정말로 일사천리로 판을 벌였습니다.
가을 정취가 무르익어 간다는 핑계로 근동의 선비들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모아 시회를 겸한 잔치를 성대하게 연 것이었지요. 풍악이 울리고 맛있는 음식과 술이 넘쳐나는 잔치에는 당연히 서대감과 고생원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술자리가 무르익어 자중의 기분이 한껏 달아오른 저녁 무렵, 홍대감은 슬며시 고생원 곁으로 다가가 술잔을 권하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먼저 근동 양반가들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며 가문의 내력을 넌지시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은근히 고생원 집안에는 대대로 문과 급제자 하나 나오지 못한 것을 꼬집으며 안타깝다는 듯 슬그머니 말을 흘렸지요. 고생원은 가뜩이나 그것이 평생의 한이었던 터라 얼굴이 불쾌해진 채 변명도 못하고 술잔만 연거푸 비웠답니다. 그 모습을 본 홍대감은 때는 이때다 싶어 목소리를 낮추어 고생원에게 속삭였어요. 여보시오, 고생원, 너무 속상해 마시오. 집안의 문벌이야 하루아침에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소. 허나 좋은 사위, 그것도 이력이 어마어마한 사위를 들여 집안 사람으로 세운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다르게 흐르는 법. 이참에 어떻소이까? 괜찮은 사위를 얻어 허울뿐인 반가라는 오명을 싣고 이번 기회에 가문의 위상을 높여볼 생각은 없으시오? 내 마침 고생원께 딱 맞는 좋은 제안이 하나 있소이다. 아니, 그것이 정말이십니까? 이력이 어마어마한 사위라니, 그것이 누구라는 말씀이십니까? 고생원의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홍대감은 자중을 한번 쓱 둘러보고는 저편에 홀로 술잔을 기울이고 있는 서대감을 턱짓으로 가리켰지요. 저기 서참판을 보시오. 비록 지금은 야인으로 지내고 계시나 한때 조정의 중신으로 명망이 자자했던 분 아니시오. 저런 분을 사위로 맞으신다면 고생원 댁 가문에도 큰 빛이 될 것이외다. 멀리서 찾을 것 없이 바로 이 자리에 좋은 인연이 있지 않겠소? 순간 술렁이던 잔치 자리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주변에 앉아있던 선비들은 홍대감이 술김에 망령이라도 든 것인가 하여 서로 눈치만 살폈고 멀찍이서 제게 쏠리는 겸연쩍은 분위기를 읽은 서대감은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져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가장 놀란 것은 고생원이었답니다. 그는 술 기운이 확 달아나는 것을 느끼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참판을 지낸 서대감과 사돈을 맺는다는 것은 가문의 영광임이 분명했으나 예전의 명성과는 어울리지 않게 초라해진 그의 많은 나이와 수척한 행색이 마음에 걸렸지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던 고생원은 이내 홍대감에게 말했습니다. 저 일단 혼인은 일륜지대사라 하였으니 이 자리에서 저 혼자 결정할 사안은 아닌 듯 싶습니다. 우선은 저희 집사람과 상의부터 좀 해본 이후에 확답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고생원은 부인에게 홍대감의 제안을 조심스레 털어놓았어요. 그러나 부인의 반응은 싸늘하다 못해 얼음장 같았답니다. 아니 여보, 지금 제정신이신 geb니까? 그놈의 문벌, 아주 그만 좀 하셔요. 그것이 어디 쌀밥이나 먹여주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것에 부족함이 없고 누구나 우리의 가세를 부러워하고 있거늘 대관절 무엇이 아쉽다 하여 그 늙고 가난한 호라비에게 우리 귀하디 귀한 딸을 해치우듯 넙죽 던져주란 말씀이에요? 어허, 부인, 네 물론 당연히 그런 마음을 이해는 하지만 부인도 알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우리 집안을 보고 문과급제자 하나 나오지 못한 집안에서 돈푼으로 떵떵대는 꼴이 참으로 비루하다며 두고두고 입방하여 올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사람 그저 일개의 가난한 호라비로 치부할 사람은 아닙니다. 참판의 자리를 역임한 사람이란 말이죠. 아 글쎄, 참판이고 참판아랩이고 뭐가 됐든 간에 여식의 앞길을 팔아 문벌 사위를 집안에 들인다 하여 여지껏 부족함 없이 먹고 마시던 우리 인생의 꽃길이라도 펼쳐진다 합디까? 저는 이미 수십 리 밖에 사는 부잣집 도령들과 온담을 주고받는 중이란 말입니다. 허니 다시는 그런 얼토당토하는 소리 마셔요. 부인은 노발대발하며 고생원을 몰아세웠고 기세에 눌린 고생원은 결국 다음 날 홍대감에게 정중히 거절의 뜻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먼 곳에 젊고 부유한 신랑을
사윗감으로 정했다는 소식도 곁들이며 말이지요. 홍대감은 낙담하여 서대감을 찾아갔습니다. 여보게, 이거 참으로 면목이 없네. 고생원 댁에서 이미 다른 혼처를 정했다는구먼. 서대감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내 그럴 줄 알았네. 그게 당연한 반응이지를 않겠는가. 애당초 분수에 맞지 않는 욕심이었지. 괜히 자네만 애쓰게 만들었구먼. 괜찮네, 괜찮네. 이제 그만 잊으시게. 그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속 저편에서 한가닥 품었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것을 느꼈지요. 역시 자신 같은 늙은 호라비에게는 봄날 같은 인연은 허락되지 않는 모양이라며 그는 속으로 되뇌이고는 자조 섞인 미소를 흘렸습니다. 그렇게 서대감은 고생원 댁과의 혼담이 무산된 것을 애써 담담히 받아들이며 다시금 적막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세월은 무심히 흘러 어느덧 한 달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지요. 한편 고생원 댁에서는 마침내 여식의 혼례날이 밝았어요. 그야말로 마을이 떠들썩한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곱게 단장한 신부는 수줍은 얼굴로 신랑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고생원 내외는 딸의 앞날을 축복하며 분주히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찌된 일인지 약조된 시간이 훌쩍 지나도록 먼 길을 온다던 신랑은 감감무소식이었어요. 처음에는 길이 멀어 늦는가 보다 여겼던 사람들의 얼굴에도 점차 초조함과 불안감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해는 중천을 넘어 서서히 기울어 가는데 진작에 도착했어야 하는 신랑의 행렬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지요. 고생원 내외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고생원의 머릿속에서 온갖 불길한 예감이 스치고 있었어요. 설마 오는 길에 무슨 병고라도 생긴 것은 아닐까? 정말로 만약에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다면 이대로 딸아이가 혼례도 치우지 못하고 파혼이라도 당하면 어찌하나. 이미 초래천까지 성대하게 차려놓은 마당에 이 일을 어찌 수습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웅성거리던 하객들 사이로 술렁임이 파도처럼 번져나가던 바로 그때였어요. 멀리서 흙먼지를 일으키며 몇몇 인형이 황급히 달려오는 것이 보였답니다. 바로 신랑 측에서 보낸 청지기와 하인들이었지요. 그러나 그들의 낯빛은 잔치에 참여하려던 사람들의 모습과는 걸맞지 않게 몹시 초췌하고 다급해 보였습니다. 청지기는 헐떡이는 숨을 겨우 고르며 고생원 앞에 엎드려 비통한 소식을 전했답니다. 고생원의 불길한 예감은 그대로 현실이 되었어요. 어르신, 큰일 났습니다. 신랑 되실 도련님께서 오시는 길에 그만 낙마하시어 목숨을 잃고 마셨지 뭐겠습니까요. 순간 잔치마당에는 싸늘한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고생원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에 휘청거렸고 안채에서 소식을 전해 들은 고생원의 부인은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실신할 듯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혼례날 신랑이 죽다니 이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이란 말인가요? 새 신랑의 처지도 딱하게 되었지만 사실 고생원의 걱정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양반가의 풍속대로라면 이제 자신의 딸은 신랑의 얼굴 한번 보지도 못했음에도 혼담을 나누고 혼례를 열었다는 이유만으로 평생을 청상과부 꼬리표를 붙인 채 살아야 할 기구한 운명에 놓이게 된 것이었지요. 곱디고 온 딸 자식의 앞날이 시커먼 먹구름에 뒤덮이는 순간이었으니 청천벽력이 따로 없었습니다. 온 집안이 충격과 슬픔 그리고 당혹감에 휩싸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구석에서 이 모든 상황을 착잡한 심정으로 지켜보던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홍대감이었어요. 홍대감 역시도 신랑의 급사 소식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으나 이내 그의 머릿속에는 번개처럼 한 가지 묘안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황망해하는 고생원에게 조용히 다가가 뒷속말을 건넸지요. 여보시오, 고생원. 모두가 기뻐해야 할 잔칫날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오만 고생원은
또한 한 집안의 가장이자 아비이지를 않소. 여식이 당장의 청산과부로 혼사당일에 지아비를 잡아먹은 과부 귀신이 붙었다는 소리가 도는 것만은 막아야지요.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한평생을 살게 생겼는데 이리 넋을 놓고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지 않겠냐는 말이오. 어차피 일이 이미 이렇게 되었으니 마을 사람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오. 허나 지금이라도 신랑을 새로이 구해 바꿔본다면 따님이 청산과부가 되는 것만은 막을 수 있지 않겠소이까? 고생원은 멍한 눈으로 홍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누가 그것을 모른답니까?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니 일이 침통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허나 신랑을 바꾸다니요. 이리도 성대하게 동네가 더 나가도록 난리굿을 펼쳐놓고서는 혼례를 하노라 잔치까지 연 마당에 신랑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과부가 된 여자를 어느 누가 데려간답니까? 일전에 내 제안 기억하시오? 바로 서대감이 있지를 않소. 지난번 내가 혼담을 넣었을 때 받아들이지만 않았을 뿐 서대감도 완강히 못을 박으며 내치지는 않았었소. 지금 가서 사정을 이야기하면 그의 성품상 이러한 딱한 처지를 외면하지는 못할 것이오. 어차피 초래청은 차려졌고 여기 모인 하객들은 오늘 맞이할 본래의 신랑이 변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지 않소. 허니 지금 서대감을 신랑으로 맞이하면 대개 따님은 청산과부가 되는 불행을 면하고 대개 가문은 명망 있는 사위를 얻게 되는 것이니 이보다 더 좋은 방도가 어디 있겠소? 아니 그렇소? 홍대감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고생원 부부는 홍대감의 말에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딸 자식이 평생 청산과부의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 그것만큼은 못할 짓이었습니다. 비록 나이가 많고 가난하지만 인품 좋고 명망 높은 서대감을 사위로 맡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판단이 들었지요. 결국 그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홍대감의 제안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뜻밖의 결과를 일궈낸 홍대감은 곧장 말을 달려 서대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친구의 방문에 어리둥절해하는 서대감에게 홍대감은 자초지종을 숨가쁘게 설명했어요. 신랑의 갑작스러운 죽음, 과부가 될 위기에 처한 고생원의 딸, 그리고 다시 없을 기회. 홍대감은 서대감을 설득하며 어서 사모관대를 차려입고 초래청으로 가자고 재촉했답니다. 그러나 서대감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지요. 어허, 여보게 홍승지. 네, 나를 아끼는 자네의 마음 모르는 것은 아닐세. 허나 나를 어찌 그리 모렴치한 사람으로 만들지 못해 안달이 났다는 말인가. 내가 남의 불행을 틈타 내 사익을 도모하는 사람으로 내몰아야 자네의 마음이 편하겠는가. 이는 이 나라 종묘사직에 몸담은 선비로서 참아할 짓이 못되네. 허니 돌아가시게. 서대감의 목소리는 단호했지요. 하지만 그 속에 어딘가 흔들리고 있는 목소리의 끝을 눈치 빠른 홍대감이 읽지 못할 리가 없었습니다. 홍대감은 친구의 팔을 붙잡고 간절하게 호소했답니다. 여보게, 물론 내 자네의 그 청렴함 모르는 바는 아닐세. 아주 잘 알고 있기에 그 대쪽 같음을 흠모하여 내가 자네와 이토록 오랜 기간 벗의 기쁨을 나누지 않았겠는가. 하지만 말이야 바른 말이지. 자네가 신랑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그저 하늘의 뜻이 그러했을 뿐일세. 지금 자네가 나서지 않으면 저 어린 신부는 평생을 한 맺힌 과부로 살아야 하네. 또한 자네의 처지를 생각해보게. 언제까지 그리 외롭게 지낼 셈인가? 자고로 사내는 여인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나이를 먹을수록 시들어가는 법이야. 이는 하늘이 자네에게 내려준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네. 자네가 나서지 않는다면 저 불쌍한 처자는 죽을 때까지 서방 잡아먹은 과부라는 꼬리표가 붙어 그야말로 불행한 삶이 펼쳐진다는 것을 잘 알지 않나. 허니 이 사안을 외면하지 말게나. 홍대감의 진심 어린 설득은 계속 이어졌고 한참 동안이나 열변을 토하던 그의 정성에 서대감의 마음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잠시 깊은 상념에 잠겼지요.
과연 이것을 덥석 받아들여도 옳은 일인가를 헤아리는 듯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20살 남짓 처자의 기구한 운명을 외면할 수도 없었어요. 또한 자신의 외로운 처지를 생각하니 홍대감의 말이 아주 틀린 것 같지도 않았음은 덤이었지요. 오랜 침묵 끝에 서대감은 마침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알겠네. 자네의 뜻을 따르겠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사모관대를 찾아 입었습니다. 어색하기 짝이 없는 혼례복이었지만 그는 애써 마음을 다잡고 홍대감과 함께 고생원 댁으로 향했답니다. 자신의 운명이 이토록 희한하게 그리고 또 극적으로 뒤바뀔 줄은 몰랐던 서대감은 참으로 무안하면서도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등에 올랐습니다. 초로래청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솔직한 마음으로 또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기대감과 설렘이 그의 가슴 속에서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고생원 댁대문 앞은 여전히 잔치의 흔적이 남아 있었으나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늙수그레한 신랑 서대감의 등장은 모여든 하객들과 구경꾼들 사이에 당혹스러운 술렁임을 자아냈어요. 저마다 영문을 몰라 수군거렸고 안채에서는 딸의 기구한 운명을 직감한 고생원의 아내가 목 놓아 대성통곡하는 소리가 새어나왔답니다. 하인들은 눈치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했고 또 몇몇은 설마 서대감이 신랑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탓에 그의 앞을 막아서기까지 했지요. 이 아수라장 속에서 고생원은 비로소 마음을 굳힌 듯 낮은 목소리로 하인들을 물리고 일가 친척들에게 엄히 다짐을 놓았습니다. 그제야 좌중의 소라는 순식간에 잦아들었으며 어색하고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혼례는 그럭저럭 마무리되었어요. 혼례를 마치고 신방에 들었으나 여느 첫날 밤의 설렘과 흥겨움은 찾아볼 수 없었답니다. 떠들썩한 구경꾼도 왁자지껄한 웃음소리도 없이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병풍 뒤에 곱게 앉아있는 어린 신부의 어깨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서대감 역시 차마 먼저 말을 건네기가 어려웠지요. 한참 만에야 그는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시오, 부인. 상황이 이리 되어 참으로 면목이 없소이다. 일이 황망한 상황에서 부인을 맡게 되었으니 나 역시 적잖이 무안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구려. 그래, 부인의 이름은 무엇이오? 하도 정신이 없었던 통에 내 아내들 사람의 이름조차 전해 듣지 못하지를 않았겠습니까? 소첩, 고가의 설류라 하옵니다. 설유라, 참으로 좋은 이름이오. 아무튼 부인, 다시 한번 부인에게 닥친 기구함에 진심을 다해 위로의 말을 전하겠소. 더구나 내 이미 나이가 많고 첫 혼인도 아닌 재혼인데 부인과 같이 어여쁜 이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으니 내 복이 과분한 듯하오. 할 말은 아니지만 참으로 미안하고도 또한 고맙소이다. 오늘이 초야라고는 하나 우선은 너무도 갑작스레 펼쳐진 난리통에 몰랐을 부인의 심란한 마음부터 추스리는 것이 좋겠으니 오늘은 아무 생각일랑 마시고 그저 푹 쉬시지요. 나 역시 별도로 이부자리를 만들어 따로 자도록 하겠소이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어린 신부는 살며시 고개를 들었어요. 뜻밖의 그녀의 얼굴에는 원망이나 슬픔 대신 맑고 단아한 기품과 함께 홍조가 살짝 피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아니옵니다. 물론 처음에는 놀랍고 슬픈 마음 금할 길이 없었사오나 이 또한 하늘의 뜻이 아니겠는지요. 황망한 상황에서 대감을 난군으로 맞이하게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저희 이 딱한 처지를 외면치 않으시고 감싸주신 대감께 깊이 감사한 마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비록 시간의 간극은 있사오나 이러한 인연 역시 하늘이 특별히 맺어준 것이라 생각하옵니다. 남들이 무엇라 하든 이제 우리 부부가 서로 아끼고 의지하며 행복하게 잘 살면 그뿐이라 여기겠사오니 부디 대감께서도 불편한 마음은 거두어 주시옵소서. 소첩은 이제 대감을 하늘 같은 지아비로 여기고 충실히 내조하겠사옵니다. 어린 신부의 당차고 속 깊은 말에 서대감은 놀라움과 함께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훨씬 어린 신부의 지혜와 배려심 앞에서 스스로가 부끄러워짐을 느꼈지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어색하지만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갔답니다. 이렇듯 기이한 인연으로 맺어진 신혼밤은 부부의 주고받는 말 속에서 조용히 날이 밝았으며 어린 신부는 혼인한 지 사흘도 채 되지 않아 서대감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곳, 저희 본가에서는 어서 벗어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저도 이젠 서가의 안식구가 된 사람으로 하루라도 빨리 집안의 살림들을 익혀나가야지요. 특별한 인연으로 맺어진 인연이니 더욱 시간을 지체할 이유도 없습니다. 서방님, 어서 우리의 집으로 넘어가요. 허허, 부인, 참으로 그 성미가 못 말리겠소. 내 두고두고 부인 같은 천하제일의 색시를 맞이한 것을 하늘에 감사해야 하겠구려. 그리하여 선류의 청으로 두 사람은 서둘러 짐과 살림살이들을 수레에 싣고서 서대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도착한 지 하루도 안 되어 선류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집안 살림을 야무지게 꿰차기 시작했지요. 제 나이보다도 훌쩍 많은 전처소생인 서대감의 아들을 마치 제 속으로 낳은 자식처럼 살뜰히 보필했고 넉넉지 못한 살림에도 불평 한마디 없이 알뜰하게 집안을 꾸려나갔답니다. 서대감은 한편으로 쑥스러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자신에게 찾아온 이 뜻밖의 행운에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질 않았어요. 그리고 이 모든 기회를 만들어준 자신의 예뻐신 홍대감에게도 마음속 깊이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서대감 부부의 많은 나이 차이를 두고 처음에는 수근거리며 험담을 늘어놓기도 했지요. 허나 시간이 점점 흘러 그들이 여전히 서로를 아끼며 행복하게 지내고 또한 가문이 나날이 번창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 생각을 바꾸었어요. 혹자는 여전히 그들의 결합이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기기도 하였지만 또 다른 많은 이들은 온갖 역경과 우연 속에서 맺어진 그들의 인연이야말로 하늘이 맺어준 진정한 천생연분이라며 칭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다른 이들의 시선이 어떻든 당사자들인 두 사람끼리 부부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인의의 질을 바탕으로 바르게 살면 그것으로 되었지 않느냐며 말이지요. 세월이 흘러 어린 부인은 이듬해 처자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 터울로 아들과 딸을 더 낳아 스라에 많은 자식을 두게 되었지요. 그녀의 현명한 내조와 서대감의 올곧은 가르침 속에서 자란 자식들은 말할 것도 없이 모두 뛰어난 인재로 자라났습니다. 훗날 두 아들은 모두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벼슬에 올랐고 또한 막내딸 역시 좋은 집안으로 시집을 가 그 집안의 현모의 앙처가 되어 가문을 부흥하는 데에 지대한 공을 세워 그야말로 안주인으로서의 위상을 드높였지요. 서대감의 가문은 크게 번창하였고 그 후손들 또한 대대로 복록을 누렸답니다. 후세에 전해지기를 서대감과 아들 그리고 그 손자까지도 무려 3대가 정의품 이상의 문관을 역임한 가문에 주어지는 영예인 기로소에 드는 큰 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기로소는 조선시대에 관직에서 물러난 문신들을 예우하기 위해 설치한 관청으로 국가 원로 예우를 위한 명예 기구였지요. 이는 서대감이 홀로 외롭게 지낼 때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가문의 경사였습니다. 서대감은 이 모든 행운과 행복이 곤경에 처한 자신을 외면하지 않았던 친구 홍대감의 도움과 어린 나이에도 지혜롭게 가정을 일으킨 젊은 부인 선류의 덕분이라 여기며 평생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홍대감과 오래도록 깊은 우정을 나누었으며 그 인연은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졌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어린 나이에 겪은 기구한 운명에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삶을 당당하고 지혜롭게 가꾸어 나간 선류의 현숙함에 감복하여 매일매일 그녀를 향한 깊은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후로도 서대감은 자신의 아내를 세상에서 가장 아끼고 귀히 보살피며
오랫동안 행복하게 지냈다는 후문이 전해지고 있어옵니다. 낭독해드린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야담상회를 응원해 주셔요. 늘 잊지 않고 야담상회를 찾아주시는 마님과 선비님들 시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옵니다.